안녕하세요. 동물약국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페파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뉴패러다임의 프리 A 투자를 받았고요. 22년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작년에는 저희가 시리즈 B 투자 유치까지 잘 마무리한 회사입니다. 아, 저희는 진짜 순수하게 스케일업 팁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는데, 다들 회사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빈약하게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스케일업 팁스를 작년에 처음 얘기를 들었거든요. 팁스는 저희가 성공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팁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다가 저희한테 투자한 그 투자사에서 스케일업 팁스에 도전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정보가 없었는데 잘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스케일업 팁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금액이 총 3년 동안 12억의 최대 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비율이 75%고 민간 투자금 합해서 총 16억짜리 과제를 3년 동안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그 동물약 제조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신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려동물 신약은 인체용 신약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어찌됐든 신약을 개발하는데 최소 10억에서 많으면 한 2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개발 과제를 스케일업 팁스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케일업 팁스 신청 기업 자격은 일단 팁스에 성공한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선택한 분야는 출연 R&D 분야,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 개별 문의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25년 기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전국에 총 24개의 컨소시엄이 있고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만 신청 및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사 목록이나 연락처나 관련 자료는 별도로 패러다임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 절차는 운영사의 투자 심사 및 유망 기업의 추천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하면서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검토하고 대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의 서면 검토 및 대면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항목은 기술성 30%, 사업성 50%, 사업 수행 역량 20% 이렇게 비중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은 뭐 사업성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사업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기술성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겪었던 내용을 말씀을 저희는 작년에 4월까지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65억을 받았고요. 그중에 저희 투자사인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가 스케일업 팁스의 운영사입니다. 근데 타임웍스가 총 3개의 추천권을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한테 한 장을 써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던 상황이고요. 스케일업 팁스 지원 분야는 초격차 10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 중립 분야에서 지원 분야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헬스 및 첨단 바이오 분야로 지원을 하였고요. 저희 과제는 반려동물 신약 개발 과제로 했고요. 세부 내용은 사실은 컨피덴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사실 투자 운영사에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자료를 전혀 안 주더라고요. 그 연구개발 계획서나 이런 게 워낙 다들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내용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성 분야의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제조업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역량이 이렇게 대단하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합해서 공동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PPT 파일이랑 한글 파일이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계획서를 대면평가 때 발표 자료로 씁니다. 한글 파일은 사실은 너무 빽빽해서 저희는 PPT 파일로 준비를 했고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도 그 연구개발 계획서에 다 포함이 되는데 총발표, 직접비, 간접비 등 뭐 세부 내용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만 하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IDC 홈페이지에서 국가연구자본으로 발급받은 사람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R&D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과제로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예산을 책정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각 기관별로 예산을 얼마로 잡고 각각 얼마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특히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이나 파일럿 생산 등 관련 그 예산을 다 일일이 그 협의를 한 이후에 작성을 하느라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입력하는데 예산의 경우에는 규정이 안 맞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예 그 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확한 규정을 모르니까 예산을 계속 수정 반복하느라고 실제 그 입력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는 전문 기관에서 하는데 보완할 부분을 먼저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완할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고 그럼 저희는 연구개발계획서 마지막 부분에 사전 검토 의견 내용을 추가해서 평가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총 그 대면 평가 시간은 50분이고요. 그 중에 발표 20분,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30분.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연구개발계획서 장표가 최초에 저희가 제출할 때 44페이지였는데 보완할 사항을 추가하니까 전체 페이지가 한 56페이지로 늘어났고 실제 56페이지를 19분에서 20분 사이에 발표하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여서 최대한 빠르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실제 그 두 번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꿀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은 사실은 금속공학, 사실은 의료 쪽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게 질의응답 30분 동안 제가 주관기관의 연구 책임자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서 사전 질문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답변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평가 결과는 최초 평가 결과는 이제 미선정, 재평가 대상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성은 굉장히 높은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재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스케일업 팁스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장을 받고 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전체 5개 기업이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한 3개 기업 정도는 선정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 정도 확률이니까 실제는 운영사를 사실은 이제 잘 잡아가지고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재평가를 했는데 보완 자료가 늘어나니까 68페이지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재평가도 똑같이 20분 발표에 30분 질의응답이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68페이지를 어떻게 다 발표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했고 그 질의응답 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마무리 꿀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 계획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굉장히 오래 공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영사가 없으면 일단 도전을 못하니까.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리 연구개발 계획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평가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을 짧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평가위원들이 저희 연구개발 계획서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 내용을 다 발표할 필요 없이 강점만 찝어서 얘기하고 불필요한 건 다 스킵하는 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연구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권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표장에 총 5명이 최대 인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관, 공동, 위탁, 거기다 저희가 사실은 제가 전문적인 걸 몰라서 수의사 1명, 그리고 변리사, 운영사 대표 이렇게 총 6명이 발표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최대 인원이 5명이라고 그래서 그 저희 연구팀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걸 제가 대답하느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